저는 지금 남해 보리암에 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도 왔는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비가 잘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 있는 3층 석탑과 불감을 보기 위해서 왔고, 또 승탑, 부도도 있어서 그 부도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와서 부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와서 석탑, 불감, 또 특히 명문이 새겨진 부도를 명문을 판독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보리암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전망이 좋은, 경관이 아주 뛰어나죠.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축대를 쌓아서 보시는 것처럼 가람을, 법당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절이죠. 이 보리암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원효대사가 창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보리암에서 원효대사가 생존했던 시기의 어떤 유적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시기에 창건됐다고 하면 그 시기에 또는 그 인물과 관련된 유적 유물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믿기,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후대에 사찰의 어떤 역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감 내지는 첨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리암과 원효대사의 관련성은 다소 희박하지만 후대에 와서 그러한 내용들이 첨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리암 외곽에 이와 같이 축대가 있고요. 축대 위에 3층 적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탑, 석탑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가람의 중심에 있는데, 이와 같이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석탑의 용도와 기능이 다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석탑이 고려시대에 와서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석탑이 있는 위치도 아주 경관이 좋은,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섬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석탑은 높은 안반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도 암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왕 개석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보리암 주변에 전망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사찰이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상당수가 이와 같이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멀리 수평선, 푸른 바다, 그리고 고기잡이 배들, 그리고 작은 섬들이 푸른 바다와 잘 어울려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위치에 안반 위에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석탑은 금관가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소 믿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 배를 타고 왔는데 당시 탑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 탑이 김해에 있는 파사석탑인데 지금 무덤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 탑도 그런 어떤 전설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될지 아니면 다소 후대에 와서 윤색된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 때 이 보리암이 원효대사에 창건됐는데, 원효대사가 창건할 때 이 탑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탑은 원효대사가 생존했던 시기와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런 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조형 기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 시대별로, 시기별로 일반적인 어떤 시대 사주에 의해서 석탑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와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7세기 때 생존을 했는데, 또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라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전형적인 2층 기단 위에 3층 석탑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의 돌로 만들었는데 기단부에 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뭐 갑석이랄지 또 괴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석탑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석 상면을 다소 거칠게 마무리를 했죠.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호형, 각형의 괴물도 없고, 또 그림대로 잘 보이는데 우주가 그렇게 높게 도돌색이 안 돼 있고, 상대갑석의 하부에 부연이 있는데 다소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화 내지 간략화의 경향이 진전된 시기에 이 석탑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갑석 상면도 표면이 다소 거칠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호형 각형의 탑신 궤임이 있는데 높고 낮은 다소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다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취석수법이 좀 뒤떨어지는 비율이랄지 균재미, 균형미 이런 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 위에 옥계석을 올렸는데 옥계석 하부에 3단의 옥계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첨화면은 수평으로 했고, 첨화면은 상당히 두툼하게 했죠. 첨화선은 수평이지만 신라시대 석탑이지만 첨화면은 두툼하게 했고, 옥계석 상부의 낙수면은 다소 부드럽게 오목한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현수곡전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느낌은 다소 떨어집니다. 남해 보리암 3층 석탑은 기단부, 탑신부의 어떤 전체적인 비례, 규모, 그 다음에 조형 기법이나 양식, 그리고 세부적인 취석 수법 등으로 봐서 원효대사와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려 전기 중에서도 다소 떨어지는 시기에 이 석탑이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와 중기의 그 사이 또는 고려 중기에 가까운 시기에 이 석탑이 건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탑의 어떤 건립 경향으로 봤을 때 이 남해 보리암이 고려 시대 때 창건되거나 또는 크게 중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남해 보리암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물이고, 이 보리암이 적어도 고려 시대에는 창건되어서 이 지역의 어떤 불교 신앙이나 수행의 중심 공간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